안녕하세요, 리치파파입니다. 오늘은 파티룸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지창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0억 벌고 싶은 28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파티룸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지창현이라고 합니다. 100억이요? 네. 꿈이 굉장히 크시네요. 제가 항상 인터뷰 채널 같은 거 나가면 100억을 벌고 싶다고 꼭 말씀을 드리는데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저도 좀 풍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00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100억은 혹시 언제까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목표 설정을 하긴 했어요. 지금 제 나이가 28인데 30살까지 100억을 벌어보겠다 이런 야심찬 꿈이 있긴 하죠. 2년 정도 남았네요. 2년 전이 남았습니다.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을 좀 남들보다 길게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군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저는 20살 2월 달에 군에 입대를 해서 병사 생활 하다가 저희 간부분들이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으면 축구도 많이 하고 할 수 있겠다 해서 부사관을 지원하자고 마음을 먹고 4년을 하게 돼가지고 총 5년을 군 생활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장교로 복무를 했지만 제 친구들 중에 병사로 생활한 친구들은 다들 그 말 하더라고요. 간부 너무 편해 보인다. 개꿀이다 이런 말 많이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병사 마인드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간부들은 너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사실 정비부대가 전투병과가 아니다 보니까 솔직히 일과의 절반이 족구거든요. 네, 정말 용사분들이 바라보는 간부와 또 간부들이 용사를 바라보는 것과 이게 서로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사분들은 간부 너무 편하다, 또 간부분들은 용사들 너무 요즘 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각각의 고충이 있죠. 원래 군대라는 곳이 서로 힘들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공익도 자기 부대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서로의 고충을 잘 이해하면은 병영 생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서로 물고 뜯고 네, 하지 마세요. 모두가 네. 각자의 자리에서는 좀 힘든 편입니다. 네. 힘든 법입니다. 군 생활을 5년 정도 하다가 전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5년차 정도에는 받으셨던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연봉이 거의 한 2,900? 거의 3,000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되게 적네요, 연봉이. 그쵸. 원래 부사관 급여가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고 그 부사관 같은 경우는 길게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제 중사로 전역을 했지만 뭐 원사 정도 되시는 분들은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찍히는 분도 계세요. 성과상여금. 네, 성과상여금 뭐 여러 가지 다 하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 생활은 사실 봉급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고 군 생활에 좀 큰 메리트다라고 하면은 안정적으로 길게 갈 수 있는 것과 연금, 그쵸. 이런 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봉급은 사실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군 생활을 5년 정도 하셨으면 돈을 어느 정도 좀 모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은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중간에 차를 샀기 때문에 차를 사고 나서 돈을 이제 전역할 때 돼 보니까 퇴직금 받고 하니까 한 2,300 정도 그렇게 모았습니다. 차는 혹시 뭘로 사셨어요? 굳이 안 맞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투싼. 아. 네, 그래서 전역하고 나와서 보니까 투싼이 뭐 거의 우리 20대들한테는 렌지로버 같은 그런 급이라는 거를 실감을 못했었어요. 설마 새 차 사신 건 아니에요? 네, 새 차는 안 샀고 중고차로 해서 투싼을 샀습니다. 전역할 때 모아둔 돈은 차량 빼고 얼마 정도 모으셨죠? 그게 이제 한 2,300 정도 모았습니다. 원래 보통 많이 모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5,000 막 이렇게 좀 넘게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에 차를 한번 샀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모았습니다. 장교든 부사관이든 모으는 거는 개인마다 좀 편차가 크겠지만 대략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통상 월 100 정도 모으시지 않나요? 거의 한 그 정도 진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군대 안에서 쓸 게 없으니까 취사장에서 밥 먹고 전 또 영내 생활 했었어가지고 그냥 뭐 PX 가서 뭐 먹을 거 하면은 한 달에 진짜 10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PX 한번 가도 5,000원 정도면 먹을 거 맞아요. 많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군 생활을 만약에 계속 했으면 연금도 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을 텐데 왜 전역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이거는 좀 얘기를 들으면은 그 대대장님이 보시면은 좀 마음이 섭섭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그 대대장님 때문에 가장 전역을 가장 그래요? 크게 약간 마음을 먹고 전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전방사단에서 근무를 했었고
저희 대대장님이 이제 육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육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가셔야 되니까 정말 간부들이 힘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모든 훈련이라는 걸 다 받아오고 하셔가지고 이게 내가 나라를 지키러 오는 뭔가 이런 명예로움으로서 이렇게 군대에 온 건데 뭔가 이 한 사람의 도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군대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전역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대대장님이 저를 엄청 좋아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가지고 갑자기 대대장실로 부르시더니 야 너 왜 전역해? 야 형이 장기 시켜줄 테니까 왜 계속 군생활해? 이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너 때문에 전역하는 거야. 보실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 영상이 퍼져서 만약에 꼭 보시면 좋겠어요. 보신다면 지금처럼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고 방금 너 때문에 전역한다. 아니야. 대대장님 같은 분은 꼭 장군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군을 바꾸셔야 될 분이시니까 아랫사람들은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들 힘들게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나와 있으니까. 군생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생활은 대대장빨이다. 대대장님이 누구냐,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 부하 직원들의 모든 게 바뀌죠. 실제로 저랑 이제 같이 동기 군번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다 전역을 했습니다. 대대장님 사랑합니다. 저는 다 좋은 대대장님만 만나서 네, 저는 사랑합니다. 만약에 보고 계시면 대대장님 덕분에 어떻게 전역을 하게 됐는데 전역을 준비했던 방법이나 무턱대고 나오셨나요? 아니면 준비를 좀 하고 나오셨나요? 저는 좀 시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 부대 개편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후임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3개월, 4개월 동안 무보직 상태로 있었던 거죠. 원래는 군인이나 공무원 이런 게 꿈이 아니었는데 거기서 3, 4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전역하고 방어직 공무원이나 이런 군인 경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비지도사 시험을 좀 준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경비지도사 공부를 쭉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지도사를 좀 준비하면서 그걸 따고 나오셨다. 그걸 따지는 못했어요. 준비만 했습니다. 준비만? 법쪽 관련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한 1년, 2년 정도는 준비했었어야 돼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시험을 한번 보러 갔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만 보고 나왔는데 시험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파티룸이라는 공간 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 파티룸에 관련된 정보들 좀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티룸이라고 하면 혹시 이런 장소인가요? 네,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파티룸이 저희 이제 파티룸인데 새로운 소비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MZ들이 술집이나 뭐 이런데 노래방이나 가가지고 논다는 것 자체가 시끄럽고 뭔가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파티룸은 그런 공간 자체를 그냥 빌려줘서 남들 시선 필요 없이 여기 와서 노는 거죠. 파티룸이라고 하면은 사실 좀 스터디를 할 수도 있고 그쵸. 여성분들 결혼하기 전에 브라이덜 샤워도 할 수 있고 한데 여기의 목적은 술 먹고 노는 곳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파티룸 사업을 하고 계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파티룸 하고 싶다, 나도 그 창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준비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는지. 네, 파티룸은 사실 매물이 80%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매물이라는 조건이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매물의 컨디션과 여러 가지 뭐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고루 갖춰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매물 찾는데 거의 한 3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을 할 당시에는 뭐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저는 셀프로 했기 때문에 300만 원 정도 들었고 여기 보증금은 1000만 원이니까 총 합치면 한 1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았네요. 왜냐면 저는 공간도 되게 예쁘고 규모도 조금 작은 편은 아니라 한 몇천만 원 정도 들었을까 했는데 1300만 원 들으셨다는 거죠? 사실 제가 파티룸 알려주는 유튜버로서 조금 알려지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박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게 돼 있잖아요. 저는 300만 원밖에 없었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었어야 돼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유튜브로 다 공유를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긴 했지만 테이블 같은 경우도 원래 막 당근에서 뭐 나눔으로 받아가지고 테이블을 막 갖다 놨었고 막 제가 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되게 아끼고 아껴서 창업을 해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었어요.
누군가 볼 때는 또 되게 1,3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사실 창업하는 비용 치고는 굉장히 저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인터뷰 하셨던 분이 5천만 원 가지고 카페를 하셨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이면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파티룸 3개 그쵸. 정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잖아요. 전에 군 생활을 하셨던 삶과 지금 파티룸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가요? 진짜 군 생활 했을 때 좋았던 점도 물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군대랑 맞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다가오는 훈련이 두려웠고 다가오는 당직 근무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지금의 삶은 그런 게 전혀 없고 내가 하고 싶을 때 무언가 할 수 있고 뭔가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일단 스트레스적으로 받질 않아요. 그냥 아예. 저도 전역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자유, 압박이 없는 거. 네. 원래 압박이 좀 있잖아요. 선임들로부터 좀 그런 압박도 있을 거고. 부사관 생활 한 5년 정도 하셨으면 하사 생활과 중사, 초급 중사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이 선임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지럽죠. 그렇죠. 아주 나쁜 사람들도 있고. 커피 30잔 지통실에서 1시간 동안 타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커피 믹스. 커피 믹스 전 머신인 줄 알았어요. 옆에다가 하나 커피 믹스 통 놔두고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러는데 거의 무슨 기계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종이컵 안 버리고 가잖아요. 안 버려. 그냥 다 책상에 쫙 놔두고. 지휘통제실에서 보안 담당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휘통제실에서 좀 오래 있어서 이게 고충을 살짝은 알고 있습니다. 파티룸을 창업을 해서 그 전에도 행복하셨지만 지금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근데 이 행복에 있어서 돈이 중요한가요?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은 행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실례지만 네. 혹시 지금 벌고 계신 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공개해드릴 수 있죠. 이제 제가 막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걸 버는 돈을 다 합치면 거의 뭐 한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사 때보다는 훨씬 낫다. 중사 때 월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3-4시간 정도 일해서 150만 원 버는 거면 거의 자동소득이네요. 파티룸의 뭐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굳이 여기 와서 상주 안 해도 되고 손님을 응대할 필요도 없고 그냥 공간만 빌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거의 한 150만 원은 항상 벌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안 하고 그냥 그 150만 원 가지고 한 달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인터뷰 전에 대표님이랑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근데 듣기로는 또 원래 열심히 사셨던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방랑자에 가깝죠. 이 인생이 그럼 바뀌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영상 편집 회사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강호동 대표님, 권민장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인터뷰하는 거를 보조를 들어가게 됐었어요. 그분들 이제 촬영 보조를 들어가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1시간 반 동안 토시 안 빼고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진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명확해지면서 이렇게 사업도 하고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표님의 인생을 바꾼 거는 책이다. 맞습니다. 요즘 제가 좀 성공으로 나아가는 분들 혹은 돈을 잘 버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군인분들이 조금 있거나 혹은 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역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책을 정말 많이 읽어보라고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동감하시죠?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처럼 전역을 꿈꾸고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독서. 그러니까 사실 군 생활을 있으면서 뭐 자격증 준비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거기서 업무도 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서 막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러서 그쵸,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술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되고 시간 날 때 점심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가 시간 날 때 무조건 독서 조금이라도 해보는 걸 꼭 추천합니다. 파티룸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한마디를 해준다면? 파티룸이라는 게 부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건 되게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파티룸도 부업은 맞지만 사업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돈 벌 수 없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파티룸 시너그룸스 스너그룸
리차팍하게. 네, 지금까지 파티룸 스너그룸스를 운영하시는 지창민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